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비례를 설명하면서 이게 혹시 오해했을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종전자산분의 종후자산 빼기 비용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추정하는 금액이 뭐 120% 나왔다. 그러면 이걸 올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100% 낮추기 위해서 종전산의 가치를 갖다 만다 올린다고 했죠. 올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종전산 금액이 나왔다가 이걸 한 번 더 감정을 해가지고 올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종전자산의 가격은요. 좀 이따 이제 절차에서 이야기할 건데 사업체 인가고시 당시를 기준한 감정가가 돼요. 감정가. 그 감정가가 한 번 넣으면 그건 바꿀 수가 있다 없다. 바꿀 수가 없으면 안 바꿔줍니다. 그거는 안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감정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겠다, 후하게 하겠다 그런 말이지 한 번 한 걸 바꾼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디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꾼다는 게, 올린다는 게 한 번 했던 걸 올린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번 하는데 한 번 할 때 조금 하겠다,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완화시켜서 감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주비에서 상가는 준다고 해서 안 준다고 해서 준다고 했죠. 뭐기 때문에? 대출이기 때문에. 그죠? 토지는 준다 안 준다? 그죠? 토지는 대출이기 때문에 줍니다. 근데 사업장에 따라서 토지 부분은 좀 다르긴 달라요. 사업장에. 그러니까 사업성이 좀 좋은 데는 토지 소유자에게도 주는데, 그죠? 안 주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을 수도 있답니다. 실무에서는,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토지 소유자에게는 다른 혜택을 주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율을 하기도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까지 정리를 했고 이제는 어디를 갖다가 한번 볼 거냐면 19페이지에 오면요.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하고 부산시 정비사업 통 홈페이지라고 있는데 이걸 제가 잠시만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것은 어디에서 많이 관할하냐면 특광시 또는 어디서 합니까? 관할 시군구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시군구. 그래서 그 관할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 뭐가 있냐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비사업의 현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돼 있는데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서울하고 부산입니다. 서울하고 부산. 이 두 군데는요,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를, 부산은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서울은 클린업 시스템 이래가지고, 정비사업의 진행, 각 사업장별로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이나, 그 다음에, 현재 그 조합에서 발행했던 각종 우리의 서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걸 그 홈페이지 가면 전부 다 공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에 이제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계신 분들은 서울은 클린업 시스템, 부산은 정비사업 통 홈페이지에 가면 그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그 다음에 그 사업장이 오늘 현재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지는지 등등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그런데 나머지 지자체는 그런 정비사업의 홈페이지를 갖다 별도로 만들어 놓은 곳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없고, 시청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에 가면요, 건축가나 건축개요나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자료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그 자료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서울과 부산은 굉장히 찾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있다가 나중에 요 부분은 한번 제가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 왔으니까 요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절차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를 한번 전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용어, 그다음에 정비 사업의 탄생 역사,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 때는 여러분들 설명드린 게 정비 사업이 이제 어떻게 탄생했는지 처음에 몇 개, 4개. 그죠? 각법이 흩어지는 걸 모았다고 했죠. 2003년에 모았다고 했죠. 그래서 4개. 그 다음에 개정해서 6개. 그리고 지금 현재 몇 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 이 3개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정비사업이 행해지는 곳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3개니까, 그게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2018이죠.
그죠? 그러니까 2018년도 이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지금 법률 적용을 받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정비구역들은 그 법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 전에 이미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러면 정비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1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8페이지. 2017년 통계 자료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나와 있는 게 이겁니다.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자료가 이건데 몇 개 있어요? 1752개입니다. 전국에. 서울이 몇 개입니까? 580, 인천, 경기가 226이네요. 그리고 지방이 824. 뭐 지방 824에는 뭐 광주, 대구, 부산, 그죠? 대전 이런 데가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1752개가 2018년 현재 2017년 12월 31일이니까 2018년 현재 존재인데 지금은 2019년이니까 이보다 조금 증가했겠죠. 근데 증가해도 가한 게 크게 증가할 수 없는 게 증가하는 폭만큼 뭐가 끝난 데도 있다. 사업이 끝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죠?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이런 사업장들이 지금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1752개의 사업장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업들이 언제 진행됐다? 2010년 경에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법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됐겠습니까? 과거 구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겠습니까? 구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를 아는 것도 좀 의미가 유의미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또 설명드린 게 뭐에 대해 설명드렸냐면 도급제하고 지분제의 차이. 도급, 지분, 그리고 지분에 들어오면 무상지분율. 지분으로 이제 할 때는 그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사업으로 생기는 수익이 있으니까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무상지분율을 주면서 우리가 혜택을 주더라. 근데 무상지분율을 계산할 때 아파트 평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뭐로 계산하겠습니까? 대지 지분으로 계산하라고 했죠. 그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비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례율. 처음에 이제 비례율 말을 아는지 물어봤고, 그 다음 비례율 공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이 가지고 있는, 그죠? 의미. 종전자산분의 종고자산 빼기 비용인데 그 숫자가 나오죠. 그 숫자가 믿을 만한 숫자는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추정 비율이지 확정 비율은 아니고 그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장난을 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지표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중개하실 때 이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알겠습니까? 비율이 높게 나왔어. 그러면 마치 그게 고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낮으면요. 낮다고 막 불평불만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논리를 깨야 될 거 아닙니까? 비율이 막 낮다고 막 이야기를 한다고. 그럼 그 사람 논리를 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앉아봐라 이래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논리를 깨비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까. 근데 비율이 높아. 그러면 이 숫자를 갖다가 의미가 없다는 걸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를 하실 때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알고서 이제 접근을 해야지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고 높을 때 낮을 때 숫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용어 중에서 이주비, 그 다음에 주거 이전비, 그죠? 그 다음에 이사비,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밑밥을 깔았다 그러면 이제 진짜 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임장을 가든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사무실에 오픈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계신데 여러분들 앉아 계시면 사업장 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정비 사업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여기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이걸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그죠? 왜냐하면 정비 사업은 절차법이거든요. 그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글자가 지금 보이죠? 유인물 나간 거 있거든요. 유인물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요. 정비 계획을. 그죠? 그러면 구역을 지는데 정비 계획은요. 정비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죠. 그죠? 정비 지정되고 나면 뭐 한다? 추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개입할 일이 있다 없다? 없겠죠. 우리가 개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구 관할이기 때문에 시군구 관할입니다. 시군구 하는 일이죠. 그죠? 우리가 개입할 일이 없죠. 지정이 되고 나면 추진회가 만들어지고, 추진회가 만들어졌죠. 그럼 추진에서 일정 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뭘 설립한다? 조합을 설립합니다. 조합을 설립하는데 조합 설립되고 나면요. 서울을 제외한 곳들은 언제 시공자를 선정하냐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서울은 시공자 선정 시기가 언제냐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요.
시공자 선정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은 조합 설립과 위에 시공자 선정을 놓고 너무 과열이 되니까 시공자 선정 시기를 갖다 얼마 전에 늦춰놨습니다. 언제로? 사업시행 인가후로.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받죠.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해서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하겠죠. 그죠?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조합은 분양 신청을 해요. 요때 조합원 분양 신청은 뭐에 대한 분양 신청이 될 거냐면 내가 원하는 평수에 대한 분양 신청이 됩니다. 나는 84A를 원한다. 나는 59B를 원한다. 그죠? 이런 형태로 신청이 들어오죠. 그럼 네가 신청한 대로 줘, 안 줘? 예? 줘? 안 줘? 줘, 안 줘? 내가 만약에 84A를 신청했어요. 84A를 받아, 못 받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죠. 841을 신청한 사람이 많은 거야. 조합원에게 배정한 물량이 500개인데요. 조합원한테 배정한 물량이 500개, 일반 물량을 100개를 빼려고 했는데 조합원 신청군이 600명이 신청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추첨을 하는 게 아니죠. 추첨을 하는 게 아니죠. 추첨을 하는 게 아니고 다 틀리피네. 추첨을 하는 게 아니고 내 권리가액이 있어 없어? 있죠. 권리가액이 높은 수로 잘라줍니다. 500명, 1등부터 500명까지 자르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탈락. 그러고 나서 500명끼리 섞어가지고 만다. 그 다음에 만다. 추첨하는 방식. 그리고 추첨을 할 때도, 우리가, 특히 이제, 한강변을 보고 있는 아파트와 한강변을 보고 있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을 갖다 추첨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왜? 한강변을 봤잖아. 근데 추첨하니까 안 좋은 데 가지고 한강변을 못 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추첨할 때 그걸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분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주 철거. 요때 뭐가 나온다고요? 아까 배웠던 거 이주비 또 이사비 또 주거 이전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고 나면 동호 추첨을 합니다. 동호 추첨했죠? 그러면 뭘 먼저 합니까? 일반 물량을 갖다 먼저 합니까? 조합은 동호 추첨 먼저 합니까? 조합은 그걸 먼저 하죠. 그럼 남는 물량 가지고 만다 일반 추첨을 하는데 요때 옛날에는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뭘 했다? 조합은 동호 추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주 철거를 하는 중에 조합은 동호 추첨을 빨리 조기에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너무 과열된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완전 철거가 이루어져야 돼요. 완전 철거가 이루어져야지 조합은 동호 추첨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강제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철거가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에 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한다 일반 분양을 하겠죠. 그러면 그 중에 아파트는 계속 지어야 안 지어요? 짓겠죠. 그러면 아파트가 준공이 됩니다. 그럼 뭘 받고? 준공 인가를 받고 그러고 대지 확정 청량을 하고 토지 분할을 해요. 분할해가지고 각자 이제 받을 평수에 따라서 대지 지분을 가져가야 됩니까? 안 가져가야 됩니까? 가져가겠죠. 가져가고 나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소유권 이전하면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이제 고시를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뭐가 된다?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겠죠. 그러고서 등기하고 그다음에 청산할 것 있으면 청산하고 나중에 조합이 만다 해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전체 걸리는 기간이 시공사 선정까지 이제 이건 통계 놓은 겁니다. 통계 놓은 게 5년 10년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통상 5년에 10년. 근데 5년 걸리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조합 실현 등기까지 거의 한 7, 8년 이상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업성이 좋을 때. 사업성이 좋다는 것은 내가 좌우하는 게 아니고 시장 상황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비구역이 지정됐거든요. 정비 지정돼 있는데 만약에 지금 재건축을 가지고 가격이 막 올라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조합에서 사업을 갖다 빨리 하려고 하겠습니까? 늦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빨리 하려고 하죠. 그럼 조합 설립인가를 갖다 받기가 쉬워 어려워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가 쉽죠. 왜?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사업 기간이 좀 빨라져요.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만약에 사업성이 안 좋다든지 막 그러면 그때는 또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5년, 10년 정도 걸리고 사업시기가 떨어졌죠. 그죠? 그러면 사업 빨리 진행돼요. 그죠? 마지막 일반 분양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몇 년? 3, 4년. 그다음 일반 분양했죠?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때 걸리는 기간이 몇 년? 3, 4년. 그러니까 빨리 해도 몇 년 걸립니까? 빨리 해도 14, 5년은 걸리죠. 14, 5년. 근데 중간에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비구역이 봤을 때 사업이 처음에 예상한 대로 사업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경우를 본 것보다는 삐걱거리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은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장기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절차인데 전체 흐름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